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너무 덥죠?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은데 시장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역시 이번 주도 만만치 않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좀 잘 마무리를 해보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좀 버텨주면 다음 주는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 뭐 빅테크들 몇몇 기업들 남아있죠. 스페이스X라든지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 보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체크할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어쨌든 상반기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균형점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더 밀리네요. 이게 참 지난주에 엄청난 폭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오는데 요건 좀 잘못 생각을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짚어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쇼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면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어떻게 하죠? 손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손절매라는 것을 하죠. 근데 공매도가 나온 물량들에 대해서 그 손절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긴 한데 쇼커버의 물량이 많았다면 이건 V자 반등보다는 일시적인 수급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지금도 더 밀릴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높은 점수를 주면 향후 이제 시장이라든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약간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죠. 제가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막 컨디션이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제가 좀 헛소리도 가끔씩 할 수 있는데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거든요. 선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지금 3조 8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 차트로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들인데 우리나라 본장 마감되고 나서 우리나라 본장이 3시 30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코스피 본장이 코스닥이랑 그다음에 뭐 넥스트레이드라든지 추가적인 매매가 있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늦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본장 마무리되고 나서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 마무리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또 던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드려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수급은 좋았어요. 수급은 좋았는데 그 좋았었던 수급을 우리가 좀 더 뜯어보면 쇼커버로 인해서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주에 본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결정적 한 수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죠?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더위를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결정적 한 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이었거든요. 반도체를 뭐 30% 정도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30% 정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말미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는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앞으로 3년
후에라든지 5년 후에라든지 10년 후에라든지 매매를 많이 하신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실적 밸류로 봤을 때는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을 좀 맞춰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내 포트폴리오에 80%가 담겨 있었어도, 어떻게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가 80% 있었어야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지난 5년을 통틀어서 그런 시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와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다를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던 것이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반도체 30%, 제약바이오 30%,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지수 ETF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수 ETF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금요일날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반도체 20%, 제약바이오 25%, ETF가 30%입니다. 이재규 차장이 반도체를 줄였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줄인 건 맞아요. 근데 ETF를 어쨌든 늘려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계좌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현금 비중이 25% 정도.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이랑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대한 비중이 65%였는데 지금은 제가 60%까지 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반기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분율을 많이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결정적 한 수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답답하실 텐데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답답할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약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455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41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상승한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사실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시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체감하고 계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걱정이 안 되는데,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독주를 벌였었던 이 시기, 이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가 사실 진짜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객분들 중에서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와서 반대 매도가 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반대 매도라는 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한 1억 정도 매수를 했다면 반대 매도 나가면 한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거든요. 원금의 60%, 70% 정도가 날아가는 상황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매매를 내가 단행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게 좀 너무 집중이 되면 안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몰빵하시면 안 된다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거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던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이 초대형주들이 엄청나게 랠리를 보여버리니까 이거 대형주를 매수해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짜릿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실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또 올라갈 수 있어. 상반기처럼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도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같은 랠리가 나오는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없었던 랠리가 올해 하반기 때 또 나올까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내 포트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상반기 같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내가 비중을 전부 다 몰아 놓았다라고 한다면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적금보다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반기 같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여기다가 비중을 몰아넣는 것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균형이거든요. 균형?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저도 아이러니해요. 저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주식 투자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으면 종목 숫자가 많은 거를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뭐 1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종목은 한 5개 정도, 한 3개 정도, 5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명분으로 뭐 10종목씩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좀 맞춰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반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증시의 주식이라는 것은 초대형주 몇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아예 안 보세요. 나 그거 몰라. 관심 없어.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모르면 관심이 없다면 하반기에는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해가지고 난 대형주 가지고 하겠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때 하셨던 것처럼 대형주를 보시면 좋은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 균형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참 이게 힘들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라는 게 항상 논리적으로 가진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뭐 영업이익이 300조, 400조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걸 딱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고객분들도 전화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300조라는데 내년에 400조라는데 이게 왜 빠지냐? 그럼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뭐 수급적으로 이래가지고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는데 밸류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시간을 좀 길게 보면 그 밸류에 수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만 제가 우려되고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낼 것인지 예적금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인지 저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지난 7월 달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지금부터 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저는 포트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약 바이오에 몰빵이 되어 있거나 2차 전지에 몰빵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좋다라는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에 몰빵되어 있으면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뭐 해외 증시 흐름부터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해외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쁘지 않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왔죠. S&P 500 같은 경우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많이 빠졌어요. 메모리 쪽이 뱉어내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장중에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균형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결정적 한 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균형. 여러분들께서 균형을 좀 잡으셔야 돼요.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6월 23일, 6월 10일 후반때 중후반부터 제가 그전에도 코스닥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지만 제가 좀 더 강하게 코스닥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65% 대 35% 정도가 됐겠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제가 6월 중후반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했는데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았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면 다른 종목군들 완전히 아작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코스피에서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죠. 코스닥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관심 없어 나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알고는 있자고요. 지금 시장에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인사이트 정리 드릴 때 이거 계속 바뀌지 않고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거 결정적 한수, 균형, 제가 맨날 정리해 드리는 거죠. 인사이트, 주도 섹터는 초대형주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현대차,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좋게 보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현대차, 그 밑에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는 상반기 때 못 갔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전부 다 매도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주도 섹터가 초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초대형주들 중에서는 낙폭 과대한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여러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나는 좀 잡주들은 안 하고 싶어, 나는 내재 가치가 뛰어나지 않은 기업들은 안 하고 싶어 한다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코스피의 다른 대형주들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의 반등 강도가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현금 비중을 15%에서 25%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쏠림 현상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가 균형이잖아요, 여러분. 한쪽에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면 그에 따른 악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가 주가가 밀려 내려오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관심도가 꺼져요. 근데 이 꺼진 종목들이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업종 밸류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자금이 들어온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느끼는 게,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못 쓰게 하거든요. 사용을 못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주 서킷 브레이커 2번째 터질 때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뭐 신용뿐만 아니라 현금 여력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담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밀린 업종들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매수를 안 해요. 투심이 안 좋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하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아드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한 달 동안 뭐가 많이 빠졌는지 뭐가 덜 빠졌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진짜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미친 폭등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도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덜 밀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꾸 이제 시선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일반적으로 보여왔었던 주가의 흐름이 있는데, 올해 반년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나왔었던 주가 흐름이 아니라 다른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지난 1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사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되게 이상한 게, 모두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뭐 다른 업종이 많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 반도체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어쨌든 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다수가 수익 나는 시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모든 투자자들이
꽂혀 있는 쪽은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빠르게 시장에서 수익이 나고 싶다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자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거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2달 전에는요 반도체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말 각광을 받는 패널이고 출연자였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뭐 최근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면 저 나쁜 놈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매매를 하실 거라면 내 생각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재규 차장이 하는 말이 진짜 뭐 별로 와닿지 않아 라고 한다면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되고, 반대로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2차전지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수급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밀린 거죠. 여러분 조선주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이 30% 넘게 올라왔거든요. 조선주가. 근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30%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얘가 매수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뭐 결정적 한 수 또 잔소리를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쉽지가 않냐면, 저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알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뭐 A라는 종목이 잘 갈 것 같고, 근데 제가 나와서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듣기 싫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어야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성과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한쪽에 몰려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고객님들도 그래요. 한 특정 섹터에 80%가 몰려 있다니까요. 그 제가 이거 한 10%만 좀 덜어가지고, 다른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현금을 10% 가지고 계신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려도 안 해요.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를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줄여보자라고 하면 절대 안 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은 위험하다. 중간 지점을 찾아라.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투자의 비결은 쏠림을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게 한 달, 2달 정도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수익이 크게 한번 나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포트가 항상 쏠림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에다가 비중을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을 내서 내가 이걸 매도를 했어요. 그럼 다음 섹터는 로봇 같아. 그럼 로봇을 갑자기 10% 매수하고 갑자기 조선을 20%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 안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비중이 갑자기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비중 자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금이 아주 크지 않다면 분산을 하더라도 너무 자잘하긴 하지 말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에다가 몰빵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반도체를 20%에서 3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몰빵은 안 된다. 특히 신용 매수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극단적 비관, 낙관 둘 다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확신을 갖지 말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매매하자라는 부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향된 시장은 결국 평형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 자금이 쭉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빠지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는 거고, 이쪽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균형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냥 상반기는 상반기 같은 주가 흐름은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수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많이 안정이 됐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많이 안정이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저는 크게 우려하진 않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5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쟁 났을 때에도 매크로가 완전히 빠그라졌었는데 그때 왜 시장이 좋았습니까? AI라는 내러티브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AI라는 내러티브가 살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더 훼손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자정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죠.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내 포트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수익성을 만들고 싶다면 전 다른 쪽에 대한 공부. 근데 그 다른 쪽이라는 게 막 잡주들, 오늘 갑자기 에어컨 관련주들, 제습 관련주들 엄청나게 움직이던데 그런 거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삼성 SDI, 뭐 삼성 SDS 이런 초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타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할 땐 약간 분위기가 좋아질까 싶다가도 오늘 수급이 많이 따라오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삼성전기 요 상한가는 지난주 이야기죠. 삼성전기 오늘도 3% 상승이 나왔는데, MLC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했었던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니라 HBM 처음 나왔을 때 HBM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도 이제 가격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쇼티지가 나온 거죠. HBM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D램과 낸드의 쇼티지가 나왔고, 심지어 DDR5가 이제 최신 세대라고 한다면 DDR4, DDR3까지도 이제 물량이 부족할 만큼 쇼티지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MLCC 같은 경우도 비슷한 궤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LTA 장기 공급 계약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가 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명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줘야지만 삼성전기도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다른 쪽을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게 보는데 몰빵은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나중에도 몰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이 말씀 드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든지 FCBJ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다. 그 궤적은 반도체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LS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전 이게 전부 다 AI라는 내러티브에서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밀리고 있는데 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거나 우상향을 해줘야지만 MLCC든 기판이든 전력기기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러티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력기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병목 현상이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정말 방송도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 만나보는데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제 주위에선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전력기기, 제가 LS일렉트릭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점이 35만 원대였어요. 35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20만 원이 빠졌는데, 이걸 계속해서 좋다라고 하면 되냐 이거죠. 근데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니까
수주 잔고도 많이 채워져 있고 밸류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어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2023년도부터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2년 동안 3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 모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올라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과 주구장창 밀리다가 반등이 나오는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차트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려놨으니까. 위에 있는 게 1번, 밑에 있는 게 2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비싼데 매수해서 더 비싸게 매도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 오히려 요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내러티브를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여러분, 무조건 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도 주가 변동성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7월달 수출이 역대 2위로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179% 정도 올라왔고요. 내려보면은 컴퓨터 404%, 밑에 내려보면 조선이 47% 정도 나왔습니다. 조선 쪽이 47% 나왔고 오늘 5G 관련주들, 통신 장비주들 많이 변동성이 나왔죠. 뭐 RFHIC라든지 이런 기업도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51% 정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바이오헬스가 30%,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장품이 3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아예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종목들은 매물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7월달 수출 데이터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긴급조치권.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객 예탁금,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자산 현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이 되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가는 과정, 지금 약간 여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 이 레버리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지금은 하루에 뉴스가 관련돼서 10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로봇 규제한다라는 내용들도 이런 것도 나왔고요. 뭐 유니트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나왔죠.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좋았고, 제약바이오 괜찮았고, 통신장비, MLCC 이렇게 좋았습니다. 잘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는데 상승 종목이 많았고요. 오늘도 우리나라 보시면은 시총 1, 2위 기업들이 안 좋았는데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오늘 코스닥에서, 여기 한번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오늘 코스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더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반도체 기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냐면 상방으로 2.44% 정도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거는 뭐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2.44%.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2.4%가 올라왔는데 코덱스 코스닥 150은 3%가 올라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종합주가지수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수 베팅이라고 봐야 돼요. 지수 베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속해져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 이후에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지수 플레이가 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산 로봇 규제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8월 26일 날에 있다라는 내용들, 중국의 업체 유니트리 상장 내용들 이런 거 나왔죠. 중국의 로봇 1위 기업 유니트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클로봇 같은 기업도 있고요. 저는 하반기 때 여러분들께서 로봇주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포트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 제약바이오도 좋게 보고 있지만 ETF를 편입하고 있는 이유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받아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때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고 하반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거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한다면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현대무벡스도 있고요. 다만 변동성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들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ETF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가 구성 항목 여기 보시면 액추에이터가 엄청나죠. 휴머노이드의 뭐 전반적인 원가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액추에이터 잘하고 있는 기업이 뭐예요? 현대모비스, 로보티즈,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감속기가 있거든요. 이 감속기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SPG 같은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SPG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선 돈을 많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로봇주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현재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본다면 SPG 같은 경우도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건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걸 ETF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은 저는 괜찮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뭐 감속기 관련돼서 SPG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로봇주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로봇주냐 제약바이오냐 하반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에 대한 지수 ETF,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아랫단에 있는 게 자동차, 현대차 그룹과 그 아랫단을 보시면 2차 전지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조선도 괜찮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LCC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뭐 추라가 상회를 했고요. 판가 같은 경우도 상회가 되고 있고 MLCC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비슷한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자료죠. IM증권에서 나왔는데 레포트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 게 범용 MLCC 같은 경우로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어요. 생산을 해서 납품해서 고객사가 받는 데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리드 타임, 범용 MLCC 같은 경우도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고부가 MLCC 같은 경우도 리드 타임이 이미 길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DDR5가 아니라 DDR4를 사서 쓰고 DDR3까지 사서 쓰고 있는 그런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상반기와 같은 주가 흐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몰빵을 하지 말자. 한쪽 섹터에다가 전부 다 자금을 몰아가지 말자. 이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이제 과거의 중화권과도 엇비슷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미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에 대한 매출까지 붙어준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인사이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도 섹터 여러분 이 대형주 보셔도 돼요. 저는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을 보시라는 거죠. 반도체만 보시지 말고 요 대형주도 괜찮고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반등 강도가 지금 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는 좋은 모양새를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저는 횡보나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쏠림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균형입니다. 주가와 투심은 회복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여러분들께서 급격히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 제가 요거 6월 1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7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월 초부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반등 나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제약바이오는 그대로 놔뒀고 반도체를 줄인 대신에 ETF로 들어갔어요. 코스피 ETF 그리고 코스닥 ETF 같은 경우는 로봇 쪽을 보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뭐 변동성을 뭐 즐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보지는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저도 쭉쭉쭉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3개월 동안 뭐 3년 동안 5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면 다른 섹터에 대한 공부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힘내시고요. 시장 분위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